get one more.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19년 2월 7일, 데스몬드 도스는 미국 버지니아주 린치버그의 어느 한 목소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소가 되기 전엔 아주 유능한 군인이었으며 무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은희송훈장까지 수여받았을 정도로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유년기를 보내던 시절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인 대공황이 일어나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경제 침체가 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생업으로 삼던 목소일을 멈추고 신발 공장으로 출퇴근을 할 만큼 집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데스몬드 역시 당시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며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스몬드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신념을 갖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술에 취한 아버지가 삼촌을 향해 총을 겨눈 일이었죠. 아버지와 삼촌 두 사람 간의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이 행동은 어린 데스몬드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데스몬드의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아버지를 말렸고 다행히 아버지가 삼촌을 향해 총을 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결국 아버지가 경찰서에 연행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데스몬드는 당시를 회상하며 만약 어머니께서 그때 두 분을 말리지 않으셨다면 아버지는 삼촌을 쏘셨을 겁니다. 라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착잡히 얘기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아버지가 삼촌을 겨누었던 총을 데스몬드에게 주며 총을 숨기라고 하였는데 데스몬드는 그 순간 자신이 총을 만지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맹세하였습니다. 평소 독실한 재림교 신자였던 데스몬드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안식일인 토요일만큼은 무조건 챙겼으며 그가 가진 신념과 종교적인 삶의 조화는 그를 그 누구보다도 반듯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1941년 12월 7일 and dastardly attack by Japan on Sunday, December 7th, 1941,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Empire.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분노한 미국의 일본을 향한 선전포고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젊은 남성들 역시 군에 자원 입대하여 전장으로 향하길 원했으며 데스몬드의 동생 해럴드 도스 역시 미 해군 수병으로 입대하여 조국의 전쟁 수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데스몬드 또한 해럴드와 마찬가지로 군에 입대하여 조국의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허나 전쟁이란 것엔 총과 살인이 뒤따랐고 이는 자신의 신념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스몬드는 다들 서로 죽이기 바쁜 전장에서 다른 이를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입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데스몬드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였기에 군 징집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그는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미 육군에 자원 입대를 하였습니다. 입대하여 부대에 배치된 데스몬드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비쩍 마른 체형을 가진 그였지만 매 훈련마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그의 그러한 모습을 좋게 보는 상관들과 동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데스몬드에게 큰 실망감을 가진 채 등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집총 및 사격 훈련을 받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상관들과 동료들은 그 모습에 경악하였으며 상부에서는 그런 데스몬드의 정신과 감정을 의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스몬드는 정상이었고 오로지 본인의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게 된 상관들은 데스몬드를 의가사 전역시키기 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당시 중대장이었던 잭 글로버 대위는 소총을 잡기 전까지는 내 옆을 지킬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 그가 상관들에게 얼마나 큰 골칫거리로 여겨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데스몬드는 상관들과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데스몬드의 종교관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는데 바로 토요일은 안식일이라서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꺼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토요일에도 근무를 나가며 일과를 보낼 동안 데스몬드는 토요일에 오직 막사 안에서 기도만 하며 모든 근무에서 빠졌으니 동료들은 그를 총을 들지 않는 겁쟁이이자 혼자만 농땡이를 피우는 녀석으로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 동료들 사이에서는 데스몬드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본인들을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한 동료는 우리가 전투에 돌입하면 넌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다. 라며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데스몬드의 이러한 행위들은 상관들의 눈초리를 한몸에 받게 되었고 결국 데스몬드는 상관에게 명령 불복종 혐의로 기소되어 군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재판 끝에 군 법정은 데스몬드의 집중 명령 거부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일환이라고 판단하여 데스몬드의 명령 불복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데스몬드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전선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데스몬드와 그가 속한 부대는 오키나와의 마에다 고지를 점령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고 마에다 고지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대는 고지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용으로 절벽에 그물을 쳐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물을 들고 먼저 절벽 위로 올라갈 인원들이 필요했습니다. 데스몬드는 2명의 동료와 함께 그 역할을 자원하였고 부대원들이 고지 위로 올라오기 쉽도록 그물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에다 고지 위에 모인 미군들은 그곳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였습니다. 양쪽에서 총알과 여러 폭탄들이 오가는 와중에도 데스몬드는 자신을 지켜줄 무기도 없이 부상당한 아군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손에 총 대신 붕대를 들고 다친 동료들을 응급처치하는 것으로 전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후 기나긴 전투 끝에 미군은 가까스로 고지를 점령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군의 맹렬한 반격으로 결국 고지 아래로 후퇴를 감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상병들은 아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지에 방치되었습니다. 당장 후퇴해야 하는 상황에 부상을 당해 움직일 수 없는 아군을 챙길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데스몬드 도스만은 고지에 남겨진 부상병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반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불과 방금 전까지 아군들이 점령했던 고지에는 적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부상당한 아군들은 힘없이 의무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데스몬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군부터 차근차근 한 명씩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축만 한다면 움직일 수 있던 동료도 있었지만 부축하는 걸로만은 도저히 옮길 수 없던 동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스몬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자신의 손길이 닿은 부상병들을 성공적으로 구해내어 갔습니다. 2016년 개봉한 핵소고지에서 데스몬드 역을 맡은 배우 앤드류 가필드는 데스몬드가 동료를 구하던 그 상황을 직접 몸으로 느끼며 연기하고 싶다며 대역이나 CG를 쓰지 않고 직접 부상병 역의 배우들을 들쳐매 옮기는 식으로 연기를 했는데 단 한 명만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포기할 정도였다 하니 당시의 데스몬드가 얼마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감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Saw Ridge, I played a character called Desmond Doss. It's superhuman. I remember on day one of the battle scenes of that, I thought, I'm gonna do all this for real. I'm gonna drag these guys to the end, I'm gonna let them down. After the first guy, I literally had to lay down for 2 hours. 그는 동료를 구할 때마다 속으로 Please, Lord, help me get one more. 또 다른 동료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딱 한 명만 더 구하게 해달라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그는 본인이 구한 부상병 중 누군가가 가장 기억에 남느냐는 질문에 쓰러져 있던 동료를 구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자기가 장님이 되는 거냐며 절망하더군요. 그래서 붕대에 물을 적셔 피와 진흙이 엉겨붙은 눈가 주변에 닦아줬죠.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니 아주 환하게 웃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살면서 그렇게 밝은 미소는 다시 볼 수 없었어요. 데스몬드는 최선을 다해 구할 수 있는 부상병들을 모두 구하고 고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전투복은 부상병들의 피로 물들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기적적이게도 데스몬드 본인은 큰 부상을 입지 않고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데스몬드가 고지에서 내려온 그날은 그가 평생을 지켜오고 챙겨왔던 토요일, 즉 안식일이었습니다. 데스몬드는 공식적으로 혼자서 75명의 부상병들을 적진 한가운데에서 구출한 공적을 인정받아 1945년 10월 12일 미국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훈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명예훈장을 수여받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는데 구조된 부상병들의 수가 공식적으로 75명인 이유는 데스몬드 본인과 구조받은 동료들의 증언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상병들은 데스몬드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라고 증언한 반면 데스몬드는 아닙니다. 제가 구한 사람은 50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라며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이에 트루먼 대통령은 그럼 100명과 50명의 중간인 75명으로 합시다. 라며 공식적인 숫자를 75명으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부상병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데스몬드는 그 위험한 곳에서 100명이 넘는 장정들을 구했다는 얘기가 되니 이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는지 다시금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데스몬드는 전쟁이 끝난 후 군을 전역한 뒤 목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내 도로시와는 그야말로 인꼬부부 그 자체였는데 두 부부는 1991년 도로시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총 49년 동안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2006년 3월 23일 데스몬드는 87세의 나이로 눈을 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명예훈장 수여자이자 영웅답게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진행되었으며 그의 시신은 채터누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